안녕하세요. 송쌤 수학의 송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1 1단원 1차 시 다항식의 연산 문항 분석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을 네모안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x의 제곱 y 마이너스 3y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의 세제곱인데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x에 대한 내림차순이니까 x만 문자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면 1번 같은 경우에 x에 대한 내림차순이니까 가장 차수가 높은 x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x제곱 y 플러스 1차 2x 그리고 남는 거 마이너스 3y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2번은 2x제곱 플러스 x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5y 세제곱 마이너스 1인데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y를 문자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y만 문자로 보는 거니까 y 중에 차수 제일 높은 거 이게 되겠죠. 따라서 5y 세제곱 그 다음에 제곱 xy 제곱 그 다음에 1차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남는 거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번 문제는 두 다항식 a, b가 이와 같이 정의되어 있을 때 다음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4a 플러스 b의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a 다항식과 b 다항식을 여기 a와 b 자리에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옆에다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b다 라고 하였으니까 그 자리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3y 제곱에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5xy 마이너스 4y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식 정리를 해주면 플러스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4x 제곱 마이너스 16xy 마이너스 플러스 12y 제곱에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5xy 마이너스 4y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동료항끼리 정리하면 됩니다. x제곱은 x제곱끼리 하니까 6x제곱, xy는 xy끼리 정리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1 xy, y제곱은 y제곱끼리 정리하면 되니까 플러스 8y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하면 계산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마무리하였고요. 2번 문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2a 마이너스 3b 플러스 a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a 값, b 값 자리에다가 집어 넣어서 계산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조금 먼저 좀 간단하게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대입을 해서 최종 답을 내는 게 좀 더 간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하면 2a에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a가 돼서 정리하면 a 마이너스 3b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a 자리에 a 당식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3y 제곱에 마이너스 3에 2x의 제곱 플러스 5xy 마이너스 4y 제곱을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전개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3y 제곱에 전개가 하나씩 돼야 되겠죠, 각 항에. 그래서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15xy 플러스 12y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동료항끼리 정리하면 x제곱은 x제곱끼리 마이너스 7 x제곱 xy는 xy끼리 마이너스 11 xy 마지막으로 y제곱은 y제곱끼리 플러스 9y 제곱이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는 다음 식을 전개하는 것인데 우리가 앞에 교과서 분석 시간에 배웠던 곱셈 공식들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여기 있는 문제들은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1번 문제는 x-2y 플러스 z의 제곱입니다. 전체의 제곱이니까 우리 옆에 곱셈 공식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면 이것을 이용하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2a 플러스 3b의 전체의 세제곱입니다. 자, 이것은 옆에 나와 있는 곱셈 공식 이거 이용하면 되겠죠. 다음 3번 2x 플러스 1의 4x 제곱인데 이거 2x 제곱이고 1의 제곱은 이거고 두 개 곱한 것은 이거죠. 마이너스 한 거. 그러니까 즉 이 형태가 되겠죠. 아래에 있는 것은 이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우리가 곱셈 공식들만 잘 숙지하고 있으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1번은 우리가 숙지하고 있는 곱셈 공식 이용하면 x의 제곱 플러스 4y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4yz 플러스 2zx 이렇게 나온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개를 해보면 8a 세제곱 플러스 36a 제곱 b 플러스 54ab의 제곱 플러스 27의 b의 세제곱이다 라고 나옵니다. 다음 3번은 이 형태죠. 3번과 4번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가 됩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따라서 정리하면 a 자리에 들어가는 게 2x가 되겠죠. 그러니까 2x의 세제곱이니까 2x에 좀 적어 볼게요. 세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 형태가 되니까 8x의 세제곱 플러스 1이 되겠고 4번 문제는 a 형태가 이거 되겠죠. 그러니까 3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형태. 그래서 27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3번 문제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문제는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여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직접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3을 x 플러스 2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1차 항이 없죠. 그래서 그 자리는 띄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보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에 1차 자리 띄워놓고요. 플러스 3 이렇게 적어주시고 나누는 식 x 플러스 2로 나눕니다. 그래서 최고차항을 맞춰주라고 얘기했었죠. 자, x가 2x 세제곱이 돼야 되니까 2x의 제곱을 곱하면 2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빼주는 거죠. 빼주니까 없어지고 빼주니까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9x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3만 내려오죠. 자, 이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최고차항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9x 제곱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9x를 곱해야 되겠죠. 곱하니까 마이너스 9x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8x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빼줘야 되겠죠. 자, 빼주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죠. 그러니까 18x 3 그대로 내려와서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고차항 또 맞춰야 되니까 18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18x 플러스 36이 됩니다. 그래서 빼줘야 되겠죠. 없어지고 결과는 마이너스 33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몫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이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33이다. 자, 우리가 1번 문제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2번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4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을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4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을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눕니다. 자, 그럼 최고차항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4x가 되겠고요. 곱하니까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8x의 제곱 플러스 12x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빼야 되겠죠? 그럼 이거 없어지고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됩니다. 그러니까 2x제곱에다가 플러스 8x제곱이니까 10x제곱, 여기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7x 3 내려와서 플러스 3 됩니다. 최고차항 맞춰야 되니까 플러스 10을 곱해야겠죠? 곱하니까 10x의 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30이 돼서 빼니까 없어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겠죠? 그러니까 3x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27이 된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몫은 4x 플러스 10이고 나머지는 3x 마이너스 27이다. 자, 이런 식으로 몫과 나머지를 구하였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세 다항식 A, B, C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다음의 값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다가 A, B, C를 대입해서 구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된다면 식이 많이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먼저 여기 있는 것을 정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A다항식, B다항식, C다항식을 대입해서 구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2b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c 마이너스 플러스 4a니까 정리하면 a만 남겠죠. a 플러스 b는 2b c는 마이너스 3c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정리가 안 되니까 이 상태에서 A당식, B당식, C당식을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식은 괄호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플러스 2배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6의 마이너스 3의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12의 마이너스 6x의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2x의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가 동류항들끼리 정리하면 되겠죠. 동류항들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7x의 세제곱 플러스 16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2가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6번 문제는 다음을 만족시키는 두 다항식 A,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2A 플러스 B 다항식이 이와 같고 A-B의 다항식이 이와 같습니다. 식이 두 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다항식이 총 두 개이니까 연립해서 A 다항식, B 다항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면 2A 플러스 B 다항식이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5x고 A-B 다항식이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다 라고 했을 때 두 식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a는 6x의 세제곱 더하니까 x제곱은 없어지겠죠? 더하니까 9x 플러스 3이 돼서 A당식은 3으로 나누니까 양변을 2x의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다 라고 A당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B당식이니까 B당식은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를 넘기고 이 식을 넘기면 A당식에서 빼기
x의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을 a 당식에서 뺀다면 우리가 b 당식을 구할 수 있는 게 되겠죠. a 당식에서 구해서 갖다 집어 넣으면 2x의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에 마이너스가 각각 항에 적용되니까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니까 b 당식은 정리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번 문제는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문항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성질과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쉽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먼저 7번의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시면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입니다. 그럼 이 세제곱을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묶어 보면 x 플러스 y의 x 마이너스 y의 전체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것을 보면 x 플러스 y의 x 마이너스 y니까 우리가 배웠던 합차 공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되고 그것의 전체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a-b의 세제곱 형태 배웠잖아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이것을 세제곱 전개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x의 6제곱 마이너스 3 x 4제곱 y 제곱 플러스 3 x 제곱 y 4제곱 마이너스 y의 6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개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그냥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개하면 a의 세제곱 플러스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b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ca 제곱이 되고 다음 이제 b가 갑니다. 플러스 a 제곱 b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bc 제곱 마이너스 ab의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c 마이너스 bca 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c 갑니다. 플러스 ca 제곱 플러스 cb 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bc의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a가 된다는 거 조금 많죠? 자,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개를 하였을 때 우리가 동류항들끼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 b, c만 남겠죠? 나머지는 다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문항은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시계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이 4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의 값이 5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의 제곱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주어져 있는 이 식과 이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같이 한번 해보면 1번 문제입니다.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의 값과 같으니까 우리가 각각의 값을 대입해서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가 돼서 6이다 라는 거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시면 a 플러스 b 값이 1이고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 19일 때 a,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쪽에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식이 있는 상태에서 a, b가 있는 거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이거 완전 세제곱식 했을 때 나옵니다.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에 플러스 3 a b의 a 플러스 b가 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각각의 a 플러스 b 값이 1,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19이니까 집어넣어 보면 1의 세제곱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은 19 플러스 3ab 그대로 있고 a 플러스 b가 1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3ab의 값은 마이너스 18이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b 값은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8번의 2번 문제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3번 문제는 a-b 값은 2이고 b-c 값이 3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주어져 있는 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들 중에서 이러한 식들이 나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바로 딱 보면 보이긴 하는데 아직 우리가 안 떠오른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태로는 안 보이니까 일단은 2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a 제곱 플러스 2b 제곱 플러스 2c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보이나요? 이제는 보여야 되는데, 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기 편하게 일단 정리를 해보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에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bc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2ca에 플러스 a 제곱이 된다는 거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것들을 이렇게 묶은 게 되겠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 이거 할 때 그냥 2를 곱한 상태잖아요. 이게 같아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을 하고 곱하는 걸로 식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식은 정리하면 2분의 1에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 제곱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b 값 알고 있고 b-c 값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c-a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c-a 값은 여기서 구할 수 있는데 a-b 값이 2이고 b-c 값이 3이니까 두 식을 더하면 a-c의 값은 5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뭐 마이너스를 1을 곱하면 그러니까 c a 값은 마이너스 5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값을 다 아니까 우리가 대입해서 정리하면 2분의 1에 4 플러스 9 플러스 25가 돼서 19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9번 문제는 다항식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다항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죠? 나머지 값이 0이 되게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때 만족하는 상수 a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보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를 직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 맞춰야 되니까 x로 곱해주면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가 돼서 빼줍니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되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되겠죠. 역시 또 최고차항 맞춰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해야 합니다. 곱하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돼서 역시 빼줘야 되겠죠. 없어지고 플러스 되니까 없어지고 플러스 되니까 나머지가 a 플러스 2가 되더라.
그런데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2다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다항식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0을 다항식 a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x 플러스 2고 나머지가 6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다항식 a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밑줄 친 이 부분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0은 다항식 a로 나누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a로 나누었다. 그때 몫이 x 플러스 2니까 x 플러스 2를 이렇게 곱하고 나머지가 6이니까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때 6을 이항하면 a에 x 플러스 2를 곱한 다항식은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4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다항식 a는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4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다항식이 됩니다. 따라서 계산해 보면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1창이 없습니다. 좀 공간 띄워놓고요. 플러스 4를 x 플러스 2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창을 맞춰야 하니까 x의 제곱 맞춰주면 x의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정리하니까 빼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되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없어지고 여기는 없어요. 그럼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4도 적어주겠습니다. 자, 이걸 맞춰야 되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자, 그래서 빼주면 빼주는 거죠. 없어지고 플러스 되니까 2x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맞춰주니까 플러스 2를 곱해야 되겠죠. 2를 곱하니까 2x 플러스 4가 돼서 0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다항식 a 값은 a 다항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는 어느 집의 평면도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었습니다. 이때 거실과 방의 구조는 정사각형 모양이고 욕실의 구조는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평면도 전체는 가로 길이가 x, 세로 길이가 y인 직사각형 모양인데 이때 가로 길이인 x가 세로 길이인 y보다 크다라고 문제 조건에서 주었습니다. 이때 욕실의 넓이를 x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11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실의 넓이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니까 욕실의 넓이를 넓이 S로 일단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 생각을 해보면 전체 평면도의 넓이에서 거실의 넓이와 방의 넓이를 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욕실의 넓이만 나오겠죠. 자,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체 넓이는 가로가 X, 세로가 Y니까 전체는 X, Y가 된다는 거 일단 구할 수 있습니다. 거실은 정사각형 모양인데 세로의 길이가 Y이므로 가로도 Y가 돼서 넓이는 Y의 제곱이 됩니다. 방의 가로의 길이는 전체 평면도에서 X고 이만큼이 Y니까 이만큼은 X-Y가 되겠죠. 그런데 방의 구조도 정사각형이므로 세로의 길이 이 부분도 X-Y가 됩니다. 따라서 방의 넓이는 X-Y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넓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S값은 전체 XY에서 이 두 값을 빼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 S값은 전체 XY에서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X-Y의 전체 제곱을 하면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XY-Y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의 제곱이 됩니다. 부호 정리하면 xy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돼서 동류항들끼리 최종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2y 제곱이다 라는 거. 다시 말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욕실의 넓이 s값을 xy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a 플러스 b의 값이 2이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6일 때 a의 5제곱 플러스 b의 5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의 5제곱 플러스 b의 5제곱을 주어진 조건인 a 플러스 b와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면 일단은 제곱이 5제곱이 되려면 세제곱이 곱해져야 되겠죠.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을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의 5제곱 플러스 b의 5제곱에 플러스 a제곱 b의 세제곱 플러스 a의 세제곱 b의 제곱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a의 5제곱 플러스 b 5제곱만 필요하니까 나머지는 이항할게요. 그러면 a의 5제곱 플러스 b의 5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b의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b의 제곱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부분에서 공통 부분을 끄집어 내겠습니다. a제곱 b제곱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밖으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빠지는 거니까 a, b의 제곱이 빠지면 남는 거 a 플러스 b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a 플러스 b 값은 줬으니까 여기 해결됐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 아니까 여기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과 이 부분과 a, b의 값만 우리가 구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a, b 값은 a 플러스 b 값을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값은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죠. 이때 값 나온 거를 대입해보면 2의 제곱은 6 플러스 2ab가 되니까 우리가 a,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전개하면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의 a 플러스 b가 되죠. 따라서 각각의 값을 대입해보면 2의 세제곱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남고 플러스 3 곱하기 ab 값 방금 마이너스 1 구했죠? 마이너스 1 a 플러스 b 값 2였죠? 곱하기 2.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값은 14다라는 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계산 마무리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 정리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부연 설명인 거예요. 이렇게 묶어 주시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부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대입해서 풀면 6 곱하기 14에서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2가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82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는 다항식 a를 x의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였을 때 다항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때 다항식 a를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였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산해 보면 x의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값이 0이 돼야 되겠죠. 자, 계산하면 최고차항 맞춰야 되니까 x 곱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가 돼서 우리가 빼죠. 빼면 없어지고 플러스 되니까 3x 제곱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x 된다는 거. 거기에 플러스 b가 되겠죠. 최고차항 맞춰야 되니까 플러스 3을 곱해주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빼면 a 이거 플러스 3 되니까 a 플러스 2의 x가 되고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a 플러스 2의 값이 0이 돼야 되고 b 마이너스 3의 값이 0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b 값은 3이다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a라는 다항식은 x의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a 값이 2였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x의 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나누면 최고차항 맞춰야 되니까 x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x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x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빼면 없어지고 2x 제곱 그대로 내려오죠. 빼면 플러스 2x 되니까 없어지고 3 그대로 내려옵니다. 플러스 3 내려옵니다. 그럼 최고차항 맞춰야 되니까 우리가 2를 곱하면 되겠죠. 2를 곱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빼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7 나온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우리 최종 답인 나머지 값은 7이다 라는 거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14번 문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를 주었는데 이때 이 직육면체 건널비가 94가 되고 삼각형 BGD의 세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100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이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는 게 14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94라는 조건을 1번 조건이라고 놓고요. 삼각형의 BGD의 세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100이다 라는 것을 2번 조건이다 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봤을 때 직육면체의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 값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임의로 가로의 길이를 a, 세로의 길이를 b, 높이를 c라고 놓고 우리가 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1번 조건에서 생각을 해보면 건널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넓이가 밑넓이하고 윗넓이 똑같죠.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저쪽 뒤에 있는 것 같고 옆넓이는 이쪽 옆넓이와 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A, B, C로 놓았으니까 각각의 넓이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넓이가 다 쌍으로 존재하니까 두 개씩 존재할 겁니다. AB 넓이, BC의 넓이, CA 넓이가 각각 쌍으로 두 개씩 존재해서 그때 건널비가 94다라는 거 우리가 1번 조건으로 이러한 식을 구했습니다. 자, 2번 조건에서 삼각형의 BGD의 세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100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삼각형 BGD를 찾아보면 BGD 이 삼각형이 되겠죠. 이 삼각형의 그 세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100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우리가 한번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면 선분 B D의 제곱 플러스 선분 D G의 제곱 플러스 선분 G B의 제곱은 100이다 라고 일단 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변은 여기 보시면 A값, B값, C값으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각각의 변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곱한 거니까 표현을 해보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의 값은 100이다 라는 거 구할 수 있고, 각각 두 개씩 있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50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모서리의 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 A값, B값, C값으로 준 거를 적용해서 적어보면 4개씩 존재합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냐?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1번 조건에서 얻었던 이 식과 2번 조건에서 얻었던 이 식을 이용해서 이 값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의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의 값이 되겠죠. 따라서 각각 1번 조건과 2번 조건에서 구한 값을 대입하면 50 플러스 94가 되니까 14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144가 되므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제곱을 풀면, 다시 말해 제곱했을 때 144가 나오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이때 A 값, B 값, C 값은 변의 길이였잖아요.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한 값이 0보다 크겠죠. 이것 이므로 최종답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12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모서리의 길이 합인 4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였으니까 4 곱하기 12를 하면 48,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항식의 연산 문항분석 시간이었습니다.